한국에서도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어학당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곳들은 이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뺏는다거나, 이제 사업주가 그거를 보험료 오른다는 이유로 안 해주려고 하거나. 근데 어쨌든 비자가 안 나오면 이 결혼을 하기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었던 이 신부는 진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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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주민센터 친구에서 일하고 있는 이진혜 변호사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작은 센터입니다. 이 공간은 한국에서 노동을 하거나 유학을 하거나 결혼을 계획하시거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분들이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꼭 도움이 되는 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장소에 왔습니다. 유학, 그러니까 한국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었나요? 먼저 유학생분들은 굉장히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대학교들에서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도 하고 있고, 또 이제 한국이 주변에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오고 싶어 하는 유학생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어학당이라고 해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그 대학교에서 부설로 만든 어학원의 D4라는 D4라는 체류 자격으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초청 비슷한 걸 해가지고 오시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여기에서 학위를 딴다거나 석박사 과정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D2 비자, D2번이라고 하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돼요. 그거는 이제 어학당 소속이 아니라 그 해당 대학교 소속인 거예요. 일단은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학생으로 올 때 조금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 학교를 고를 때 좀 유의하셔야 되는 점, 잘 모르고 어떤 학교를 고르고 왔는데 어떤 학교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출입국 사무소에 찍힌 거죠. 찍혀 있는 상태의 학교에 갔더니 미등록 체류자를 많이 배출한 학교이니 너희 학교 학생들은 미등록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라고 하면서 이제 너네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일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취업 허가를 내주긴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거나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고 몇 시간 이상은 하면 안 되고, 이런 어학당 비자에서 그 D2 비자, 그러니까 유학 비자로 바꿀 때도 심사가 너무 엄격해서 이제 그걸 바꾸기가 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학당을 선택할 때부터 그 선택이 이후에 어학당 이후에 D2 비자를 받아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심각한 한국에서도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어학당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곳들은 이제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뺏는다거나 자기네들이 잘 보관하고 있겠다라는 이유로 핑계로 뺏어서 이제 어학당 그 학습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그 사실은 이제 이탈을 막는다고도 하지만 그 어학당에서 다른 어학당으로 전학을 간다거나 이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로 내가 학위를 밟으러 가겠다라고 할 때 그거를 좀 막고 싶은 거죠. 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불법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명시적으로 출입국 관리법의 위반 사항이다라고 하진 않지만 이거는 인신매매 협약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고, 결국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어떤 신분증을 뺏는 거니까 그런 거는 민형 형사상으로 되게 문제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런 행동을 어학당이나 대학에서 하려고 한다면은 이곳은 일단 이상한 곳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기 여권이랑 외국인 등록증을 함부로 남한테 주지 마세요. 그래서 어학당에서 다양한 그들의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이탈을 막는다든지 혹은 자교로의 진학을 조금 이렇게 푸시한다든지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신분증을 뺏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진짜 극히 일부인 건가요? 신분증 뺏는 학교는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모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도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를 겪는 시청자가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미 뺏긴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야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당장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걸 되돌릴 방법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제일 쉽게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빠를 거고요. 당장 이제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그 살고 계신 지역에서 가까운 이주민 지원센터들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생들은 스스로 이제 협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그 나라에서 온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좀 서로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의견을 이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공유하기 시작하면 그게 다 힘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워낙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서 유학생들이 다 같이 만든 10만 명, 2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진짜 대형 그룹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자신의 사례를 좀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그러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적극적으로 이제 친구를 많이 사귀라. 저희 센터 이름이 친구인 것도 이런 데를 많이 알아놔라. 이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짜 뉴스들 같은 것도 워낙 많아서 조금 제대로 된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이런 법이 바뀌었다는데 진짠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일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일을 하던 데서 월급을 제대로 안 줬다 라거나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안 줬다 라거나 이제 E9 그러니까 고용허가제로 오신 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내가 이 직업이 너무 적성에 안 맞는다 라고 하는데 사업장을 다른 데로 바꾸고 싶은데 쉽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많은 게 산업재해. 이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난 경우에요. 근로관계가 인정이 되는 직업이라면은 다 이제 산업재해로 분류가 되면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서 이제 치료비, 요양급여 이런 것들을 현재 보험에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주가 그거를 보험료 오른다는 이유로 안 해주려고 하거나 근로자성의 입증이 좀 어려워가지고 한다거나 이제 근로하던 중에 발생한 업무와의 인과관계 그런 것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이제 산재 신청, 이의 신청, 행정심판 청구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게 되죠. 저희가 이탈 운영하고 있는 서남권 글로벌 센터에도 베트남어 상담원이 계시고 서울 글로벌 센터에도 계시고 이주 여성분들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서울 이주 여성 상담 센터에도 계세요. 취업을 했을 때는 특정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내가 예상했던 그런 것과 달리 다시 본국으로 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한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근로를 하는 도중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임금을 못 받는다든지 혹은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관련한 도움을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법률 상담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체류 자격 없어도 임금 체불 진정 넣을 수 있거든요. 처리를 해줘요. 노동청 이런 데서. 불법이라고 하지만 그의 근로가 불법이었던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일을 했으면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일하다가 다쳤으면 산업재해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거에까지 이제 불법이니까 안 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가 불법인 거는 단지 체류 자격이 없이 체류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걸 구별해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가 면제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 이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신고를 못하면 피해 구제를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나 이제 미등록인 아이가 미성년자인 아이가 학교에 가야 될 때 학교 선생님이 얘가 체류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이 아이의 교육권은 아동 권리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통보 의무를 면제를 해주고 보건소 이런 공중보건의 이런 분들이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어쨌든 뭐 생명권 뭐 이제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병원에 왔다는 이유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일은 없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임금 체불에 관해서는 고용노동청 이제 고용 그 센터 노동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노동청에서 그 통보 의무를 면제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그것 때문에 불법 체류자 발견 이러면서 출입국에 통보하지도 않아요. 근로감독관이. 법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있는 전제가 이제 원래는 체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교육은 꼭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뭐 생명은 뭐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범죄 피해자? 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그런 그것들이 이제 체류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한 처벌보다 더 우선한다는 말씀이네요. 사실상. 왜냐하면 사실 체류 자격 위반은 어떻게 보면 행정벌인 거고 네.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권, 뭐 교육권 이런 것들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유학하고 싶은 경우랑 취업하고 싶은 네.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국에 한국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왔을 때 발생하는 어떤 문제나 우리가 알면 좋은 그런 정보들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국제 결혼을 하는 그런 경로라고 해야 되나? 다양하거든요. 여행을 갔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글로벌 시대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 약간 산업화되고 구조화된 결혼. 비판적으로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선택을 한 걸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니고 베트남에 계시는 여자분들 특히 이제 20대 초반 한국으로 치자면 굉장히 결혼을 일찍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인생을 새로이 개척한 돌파구로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됐다면은 되게 신중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 결혼 비자를 받는 것도 엄격해지고 있어서 단지 중개업체의 말만 믿고 결혼 비자가 나와가지고 쉽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어느 정도 소득도 있어야 되고 재정 능력 이런 것들도 다 입증을 해야 되고 지나치게 많은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이 뭐 범죄 경력 증명서를 이미 신부가 범죄 경력 증명서를 봤더니 빽빽하다라고 하면은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죠.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민감한 개인 정보이고 그거를 서면으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예비 신부가 그것을 신랑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개인정보의 침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은 이제 비자를 발급해주는 영사관에서 바로 경찰에 조회를 할 수 있게 법을 만든 거예요. 보고 이제 빽빽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보면은 비자를 안 내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비자가 안 나오면 이 결혼을 하기로 준비를 착착 하고 있었던 이 신부는 진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결혼을 베트남에서 먼저 하고 가죠. 보통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죠.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반대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이미 한 번 하고 네. 거기서도 다 처리가 된 이후에 한국에 와서도 또 행정 처리를 또 하고 결혼식도 또 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많이 하죠. 이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음. 과정에서 딱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뭐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남편 입장,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혼인의 무효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아예 이제 결혼한 사실을 안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한 이 20살 된 이 신부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결혼을 해서 한국에 가기로 됐는데 그거 파토 나고 신랑이 너랑 한국에 못 가니까 나는 너랑 못 살아 라고 하지만 베트남에서 이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지를 하려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전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비자가 나올 만한 사람인지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거를 좀 결혼 중개 업체가 이 사람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 경력 증명서에 적힌 범죄가 너무 많아서 비자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인데 중개업체에서 그냥 소개를 해준다면은 저는 이제 그 변호사 된 입장에서 그거를 베트남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개업체의 입장에서도 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업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뭐 여성분일 수도 있고 남성분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 여성분과 한국인 남성들이 결혼한 다문화 가정이 많을 텐데 그렇게 정상적인 결혼을 생활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들도 있나요? 그런 사례도 있나요? 엄청 다양하게 많이 있죠. 뭐 체류 자격의 문제, 그 결혼 이민 비자를 F6라고 하거든요. 비자를 뭐 별거 중인 경우에도 주겠다. 미성년인 한국인 자녀를 기르고 있으면 주겠다. 이혼을 했더라도 그 상대방 규칙 사유로 인한 이혼임을 입증을 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경우를 본인이 출입국에 소명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체류 자격을 제대로 연장을 못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이 사람 결혼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하고 어쨌든 남편도 그렇게 주장하고 네, 그러면은 이분은 그냥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했지만 그냥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이건 진정한 결혼이 아니야 라면서 체류 자격 불연장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기러기 아빠, 뭐 주말 부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형태를 가족의 형태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 가족의 형태도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일 텐데 유독 이제 체류 자격을 빌미로 한 이주해서의 경우에는 너는 돈 벌러 왔지, 너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이유들로 체류 자격 연장을 안 해줘서 미등록자가 돼버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때도 그렇고 취업 때도 그렇고 결혼 때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 체류 자격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항상 그런 모든 사례에서 좀 제반이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결혼 생활을 뭐 정상적으로 혼인 신고도 끝내고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도중에도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군요. 갑자기 체류 자격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주민센터 친구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이주민 지원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뭐 어려워하시지 않고 법률적인 뭐 질문이라거나 어떤 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있으면은 편하게 연락하실 수 있는 곳이니까 네, 많이들 이주민센터 친구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한국 생활을 하면서 유학이든 뭐 취업이든 결혼이든 언제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꼭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좋은 기관에 연락을 해서 도움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중간에 나왔던
꼭 필요한 링크나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디스크립션欄에 그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